1991년 12월 6일, 좀 오래된 사건인데 금요일이었대요.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의 쇼핑센터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얘 이름은 사라 하비스냐, 15살이고 옆집 사는 친한 동생이랑 같은 중학교 다니는, 얘는 에임이라고 하는데 학교 끝나고 둘이 낮에 시내에 나가서 불금 보내기로 했지. 뭐 불금이래봐야 애들이 중딩이라서 별거 없어요. 일단 뭐 햄버거 먹고 액세서리 가게 가서 뭐 사지도 않아. 어릴 때는 괜히 그냥 별거 안 해도 구경 다니고 해도 친구들끼리 다니는 자체가 재밌잖아. 내일부터 주말이라 조금 더 늦게까지 밖에서 놀기로 했어요. 원래는 얘네 부모들이 저녁 전에는 들어오게 하는 편이야. 통금이 빡세. 근데 부모들도 불금이거든. 부부들만의 이 시간도 또 필요하니까 금요일에는 통금을 좀 늦춰줍니다. 그래도 중딩이 밤늦게까지 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잖아. 이거는 언니가 해결해 주는데, 언니 이름이 제니퍼입니다. 사라보다 2살 많은 친언니고요.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금요일마다 시내 요거트 가게 가서 알바를 한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니까 사라는 밖에서 놀다가도 시간 맞춰서 언니 일하는 가게 가면은 언니가 자기 차로 태워서 집까지 오거든. 그래서 사라는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가 사라랑 그날 같이 놀러간 옆집 동생 에이미. 에이미도 사라 언니랑 친해요. 그래서 차로 태워다 준다니까 뭐 이 집 부모들도 노는 걸 허락했던 거고, 집안 자체가 또 서로 친했고. 그래서 에이미와 사라는 매주 금요 걸스나잇을 즐깁니다. 뭐 해외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밤 9시까지 놀다가 제니퍼가 일하는 요거트 가게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3시, 11시에 차 타고 집에 같이 오는 거지. 자, 1991년 12월 6일 금요일, 이날도 이런 시기였어요. 옷가게에서 괜히 안 살 건데 막 입어봐도 되나요? 얼마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뭐 이러고 놀다가 저녁도 먹고 또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밤 10시가 됐지. 슬슬 제니퍼 언니가 일하는 요거트 가게를 갑니다. 여기에요. 이름은 요거트 가게인데 뭐 카페 비슷하게 이것저것 팔고, 또 여기가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사람 많기로 유명하대. 이날도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가게엔 사라 언니인 제니퍼, 그리고 다른 알바생 17살 엘리자, 둘이서만 일했어요. 아니, 사람이 계속 들어와. 아주 미어 터져. 어린애들 둘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정도인데 뭐 매번 이러니까 익숙한가 봐. 큰일은 없었고 사라랑 에이미도 언니 기다릴 겸 뭐 사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매주 똑같은 금요일 밤이었어. 근데 얘들이 가게에 온 지 한 2시간 만인 밤 11시 50분, 이 동네 소방서와 경찰서로 미친 듯이 신고 전화가 쏟아집니다. 요거트 가게에 불이 났대. 911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불이 크게 났더라고. 상가에 불 났으니까 옆으로 안 번지는 게 중요하잖아. 바로 그냥 물 뿌리다 보니까 또 예상외로 금방 꺼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봤지. 문이 잠겨 있었단 말이야. 매장 안에 물건들이 다 불에 녹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못 쓰게 되긴 했는데 가게 문 닫고 난 불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았어. 근데 주방 확인하려고 뒷문으로 이어진 복도를 지나가는 순간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죠. 옷이 다 벗겨지고 손발이 묶인 채 불에 탄 여자 시신 넷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는 살인을 감추려고 일부러 낸 불이었던 거죠. 갑자기 살인사건 수사가 시작됐는데, 일단 발견된 시신들 특징부터 보자면 방금 말한 대로 넷 다 옷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손발을 속옷으로 묶었습니다. 입에도 양말과 속옷으로 재갈이 물려 있었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연상되는 방식이죠.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4명을 한 공간에서 성폭행하는 건 좀 희한하잖아. 몸에 다른 상처는 없나 봤더니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화약 성분도 같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야? 머리에 총을 대고 처형하듯이 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건 시신 하나만 발견된 장소가 달라. 똑같이 머리에 총을 맞긴 했지만 불에 제일 덜 탔고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고, 부검해보니까 2명은 진짜 성폭행을 당했어요. 신원 확인해보니까 다 미성년자예요. 얘네입니다. 앞에서 말한 15살 사라 하버슨,
13살 친한 동생 에이미 에이어스, 사라 언니 17 제니퍼 하버슨, 제니퍼랑 같이 일하는 17살 엘리자 토마스. 얘네 넷이야. 피해자 중에 손님은 없어. 그리고 요거트 가게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범인은 여러 명 같고 가게 마감 시간을 노렸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누가 이런 짓 할 법한지 용의자를 추려낼 차례인데, 그날 사건 전까지 요거트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내야 한단 말이죠. 이 사건은 화재 사건이면서 4명이 살해된 오스틴 요거트 가게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연히 마감 30분 전에 손님 중에 딜런 크로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이야. 딜런이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먹을 음식 사러 왔던 거지. 사건 직전인 밤 11시 30분까지 요거트 가게엔 사람이 많았대요. 곧 가게 문 닫을 시간이라 음식을 못 살 수도 있어 보였는데 여기가 너무 맛집이니까 한번 줄 서보기로 한 거야. 이때 앞에 줄 선 사람 중 유독 한 명이 눈에 띄었대요.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혼자 줄 서 있던 남자인데, 이 새끼가 이상하게 자기 차례에 왔는데도 계속 뒷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있대. 딜런은 이 남자가 같이 주문할 사람을 기다리나 보다 싶어서 처음에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새끼가 이게 서 있는 자세나 행동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거라. 그러다 딜런이 바로 이 새끼 뒤까지 왔어요, 차례가. 이번에도 딜런에게 양보하더라고. 여기서 이상함을 느낀 딜런은 거절했죠. 아니다, 먼저 주문하셔라. 근데 이 새끼가 자꾸 주문해도 된대. 딜런도 받아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상한 말까지 해요. 이때 딜런은 경찰이긴 하지만 퇴근해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새끼는 딜런이 계속 양보를 안 받으니까 혹시 님 경찰이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지 차례를 양보하다 말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일단 딜런은 경찰 맞긴 하니까 그렇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때부터 양보를 안 해. 자기 거를 주문합니다. 근데 이것도 황당해요. 이 가게는 맛집이야. 당연히 요거트 먹으러 오는 데고 뭐 다른 마실 거리나 빵 같은 거 사 가겠지. 근데 이 새끼는 고작 캔콜라 하나를 주문합니다. 뭐 지가 먹겠다는 걸 뭐라 할 사람 없지만 그럴 거면 그냥 슈퍼를 가지 왜 긴 줄 서가면서 캔콜라 하나 사냐고요. 그 뒤로도 계속 이상해요. 계산하더니 저 빨간색 화살표대로 카운터 뒤에 있는 제니퍼에게 무슨 말을 걸어. 그리고 직원들만 들어가는 주방으로 가더라고. 딜런 눈에는 이제 확실히 이상한 새끼로 찍혔으니까 그냥 못 넘어가. 제니퍼에게 얘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봤어.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본 거래. 화장실이 진짜 저기 주방 안쪽에 있긴 해요. 그러면서 딜런이 주문한 음식도 나오고 계산했는데 이때 영수증에 찍힌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그때까지 이 콜라맨 이 새끼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딜런은 이 새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싶었지만 자기도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늦을까봐 가게를 나왔대. 그리고 1시간 만에 사건이 일어난 거죠. 불이 났고 여자애 4명이 성폭행에 머리에 총 맞아 죽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사건을 알게 된 딜런은 당연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던 그 콜라맨 얘를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증언을 해줬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때? 이 콜라맨 이 새끼 존나 의심되잖아. 근데 수사관들 반응이 좀 별론 거야. 왜 별로야? 조사 결과가 다르대. 이날 요거트 가게 매출이 $540인데 이게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범인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도면은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수사관들도 뭐 범인은 1명 이상이라는 생각은 했어. 아무리 성인 남자라도 10대 여자 넷을 혼자 제압해서 묶고 성폭행하고 죽이는 것까지는 어렵거든. 최소 2명 아니면 4명까지 생각을 한 거지. 자, 다시 시신 발견 상황을 보자면은 특이한 점이 아까 말한 건데 사라 언니 제니퍼랑 같이 일하는 엘리자는 가게 후문 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제일 어린 사라의 친한 동생 에이미만 다른 데 있어요. 이건 에이미가 머리에 총을 맞았지만 다른 애들처럼 죽지 않고 범인들이 도망간 후
불이 났으니까 불을 피해 혼자 기어 나오다가 결국 죽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뭐야? 범인들은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 새끼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범인들의 화제를 내는 바람에 증거가 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황만 가지고 이런 짓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거든. 뭐 묶여 있었다니까 매듭법 아니면은 비슷한 사건 저지른 적 있는 전과자들 뭐 무작정 연관시켜보는 거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얼마 안 가서 유력 용의자를 잡습니다. 얘네야. 사건 지역이 텍사스 오스틴이잖아요. 이 동네 고딩들이래. 고딩 맞냐? 이름이 뭐 모리스 피어스, 포레스트 웰본, 마이클 스콧, 로버트 스프링스틴이라고. 제일 먼저 잡힌 게 첫 번째 쟤. 그나마 잘생겼네. 모리스 피어스야. 씨발람이 이렇게 생겨서 15이에요. 모리스는 사건이 일어난 요거트 가게 근처에서요.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총이 피해자들 머리에 난 총알 자국, 그 총알이랑 같은 걸 쓴다는 거지, 총 모델이. 그래서 이 새끼 조지다가 친하게 지내는 나머지를 싹 다 엮은 거고. 그럼 얘네가 범인이 사실이냐? 아니? 일단 지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도 모리스가 갖고 있던 총이 이게 종류만 같은 거야. 그거 말고는 증거가 없어요. 총알을 쏴서 이 여자애들 죽인 거냐라는 증명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수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8년 내내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1999년 수사관들 다 은퇴도 하고 다른 부서 가고 교체됐어. 새 담당자가 이제 오스틴 경찰서 부임하면서 사건을 맡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봐. 8년 만에 다시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입니다. 모리스 피어스, 포레스트 웰본, 마이클 스콧, 로버트 스프링스틴. 8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그 새끼들이야. 또 잡았어. 두 번째 체포됐을 땐 이제 10대가 아니죠. 사건을 새로 맡은 이 수사관도요. 별 증거는 없었어요. 느낌상 예전 자료 보니까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믿음으로 수사해 본 건데 다시 데려다가 강하게 압박해 보니까 마이클 스콧이랑 로버트 스프링스틴이 자백을 하더라고. 근데 나머지 두 마리 총 주인인 모리스 피어스랑 포레스트 웰본은 죽어도 아니래. 이 정도면은 예전보다 범인일 가능성은 더 높아졌지만 아니라는 새끼들은 자백을 안 하고 뭐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고 풀어줄 수밖에 없지. 결국 자백한 마이클과 로버트 위에 두 마리만 재판을 받아요. 지금 성인이라도 사건이 벌어진 순간의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마이클 스콧은 15이잖아. 미성년자라 종신형 나왔고요. 17살 로버트 스프링스틴은 사형받았어요. 자, 범인을 다 못 잡은 것 같지만 어쨌든 2명에서 4명 사이로 범인 추정했고 2명 잡았어. 얼추 사건 해결한 것 같아. 재판도 끝났어. 모든 게 끝이잖아. 요거트 가게 살인사건은 끝난 게 근데 아니더라고.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 있었고 형도 다 받았어. 근데 얘들은 범인이 아니래. 이 뭐 무슨 얘기야 대체. 마이클 스콧과 로버트 스프링스틴이 자기들은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범인이 아닌데 수사관들이 지내 4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매일 20시간 이상 강압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라는 강요를 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거야. 이게 10년 만에 받아들여져가지고 2009년에 재판이 또 열린 거예요. 그럼 얘네 진짜 범인이 아니냐? 그건 이제 재심으로 확인해 봐야지. 이제는 DNA 검사라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번에 수사관들은 성폭행 당한 피해자 2명의 속옷과 몸에서 용의자 DNA 채취했고 뒤지게 억울하다는 이 마이클 로버트의 DNA랑 비교해봤죠? 그랬더니 씨발 일치하지 않는데? 진짜 범인이 아닌 거야. 그럼 얘들 말대로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자백과 정황 증거들이 효력을 잃으면서 마이클 로버트 혐의 없음 판결 받았고 10년 만에 풀려났어. 그리고 허위 자백을 강요한 수사관 3명은 13년씩을 받습니다. 수사가 또 처음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도 이제는 DNA 검사 결과라는 건 있으니까 범인 찾기가 더 쉽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떡하냐? 그냥 예전에 범죄자들 비슷한 짓 한 적 있는 애들 마구잡이로 붙잡아서 DNA 뽑고 대조해보는 거예요. 뭐든 하나 걸리겠지 어떤 새끼가 씨발 거.
수천 개의 DNA를 하나씩 눈으로 비교하는 아주 그냥 상노가다 작업이었어요. 이게 2년 전인 2022년에 사건 31년 만입니다. 비슷한 샘플 하나를 찾아요. 피해자 중 한 명과 가족 관계로 보인대, 범인이. 이게 패밀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패밀리라고 해서 우리가 아빠, 오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집안의 DNA라는 표현 같아. 북의 유전. 그래도 뭐 용의자 엄청 좁힌 건 맞아. 수사관은 이제 범인을 알아낼 기회가 생긴 거야. 바로 FBI에게 연락했어요. DNA 샘플 주면서 이 피해자 가족의 정보를 좀 달라. 우리가 대조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FBI가 범인의 DNA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라 불확실하고 DNA는 개인정보예요. 오픈하기 어렵습니다. 거절해버리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이걸 받아내고 싶었으면 한 명을 찝어서 왜 특정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줬어야 된단 말이야. 무턱대고 비슷하니까 이 집안 사람 DNA 싹 다 달라는 거는 수사랍시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공권력이 침해하는 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이긴 해. 좀 아쉽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33년 지났는데요. 이 요거트 가게 살인사건 범인 못 잡았어요. 지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점이 지금 많아도 지금 존나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미국에서 그 알 같은 프로가 또 있겠지. 여기도 자주 나오는 사건이래요. 만약에 FBI가 DNA 줬다면 이 새끼들 범인으로 확인됐었을까요? 딜런이 봤다는 그 콜라맨 정도는 사실 DNA 확인해줄 법도 한데 이거 하나가 좀 아쉽긴 해. 콜라맨은 딜런의 촉대로 범인 같은지 여러분의 댓글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여기까지고 오랜만에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자, 1992년인데 같은 오스틴에서 멕시코 남자 2명이 납치 성폭행으로 체포된 적이 있어요. 요거트 사건 1년 만에 이들 중 한 새끼가 사건 당일 요거트 가게에 왔던 수상한 남자의 몽타주랑 비슷하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아예 관계가 없대. 그래가지고 멕시코에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납치 성폭행 조사 받았는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우리가 요거트 살인사건 머더러들이에요. 자백을 한다? 멕시코 경찰이 그래서 다시 얘네를 미국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재조사했는데 아예 결론은 구라였어. 그냥 미국에 있고 싶어갖고 거짓말한 거야 이 새끼들. 씨발이 관종 새끼들인 게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데 지들 아메리칸 라이프 하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빨을 까냐고.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멕시코로 보내줬어. 거기 뭐 감옥 가 있겠지. 병신들 비행기만 공짜로 존나 태워줬네. 얘가 모리스 피어스입니다. 1991년에 권총 소지 혐의로 체포됐던 그 15살짜리가 이렇게 됐어요. 사진이 8년 뒤 1999년에 두 번째로 체포되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때 찍힌 거야. 얘는 지금 죽었어요. 2010년에 경찰 총 맞고 죽었는데 또 다른 무슨 사건이 있던 거지. 오스틴 경찰 2명이 교통정리하다가 어떤 새끼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길래 음주인가 벌금 딱지 떼려고 차를 세웠어. 그 차 운전하던 게 얘야. 근데 얘가 차를 세우자마자 도망을 존나 가. 경찰이 쫓아가서 잡았지. 그랬더니 모리스 이 새끼 주머니에서 칼 꺼내가지고 경찰 찌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경찰 2명이라고 했잖아. 다른 경찰이 총을 쏴갖고 얘를 죽였어요. 원래는 제압 목적으로 허벅지나 뭐 발에 쏘는데 이 경찰이 신입이래. 훈련했겠지만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당황했을 것 같아. 그리고 같이 나간 사수가 칼에 찔릴까봐 위급하잖아. 그래서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조준을 실수했나봐. 근데 모리스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과속운전 벌금 좀 떼면 뭐 아깝겠지만 돈이 이렇게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 도망가더라도 차를 갖고 가야지. 내려서 뛰는 건 또 뭐고. 어차피 차 주인으로 신원 바로 까지고 수배될 텐데 왜 이런 일에 인생을 거냐고. 경찰을 마주치면 안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만 씨발 이게 납득이 가능한 행동인 겁니다. 도망가는 게. 근데 이제 뭐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오버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1991년 미국 오스틴에서 벌어진 요거트 가게 살인 사건이었고요. 경찰이 FBI에 요구한 DNA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계속 미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